안녕하세요. 정무마입니다. 스티페 미오치치 대 프란시스 은가누의 경기예요. UFC 260 3월 28일 일요일 11시에 시작하니까 메인 이벤트는 오후 2시 전후로 예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티페와 은가누는 2018년 1월 경기를 했었죠. 스티페가 판정으로 승리를 했어요. 이제 3년 후에 재경기를 하는 거예요. 스티페는 그 3년 동안 다니엘 코미어와 3번 싸워서 1차전을 패하고 2차전, 3차전을 승리하면서 헤비급 챔피언의 자리를 지키고 있고, 은가누는 지난 스티페와의 경기 이후에 총 5번을 싸웠는데 데릭 루이스한테 패하고 연속 4번을 커티스 블레이즈, 케인 벨라스케스, 주니어 도스 산토스, 자이리 지뉴, 로젠 스트레이크 이 엄청난 선수들을 모두 1라운드 KO로 잡으면서 4연승을 달리고 있어요. 헤비급 챔피언과 헤비급 랭킹 1위가 경기를 하게 되는 거죠. 스티페는 193cm, 은가누도 193cm, 신장은 같고 스티페의 팔 길이가 2m 3cm, 은가누의 팔 길이가 2m 11cm, 은가누의 팔 길이가 8cm 정도 길고 스티페의 몸무게는 106kg, 은가누는 117kg라고 정부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헤비급 한계 체중이 120kg이지만 스티페는 자신의 적정 체중에서 싸우는 것으로 유명한 선수죠. 3년 전에 당시 두 선수의 개체 체중이 스티페는 111kg였고 은가누는 119kg였어요. 시합 당일 체중이 약 8에서 9kg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이번 경기도 시합 당일 체중이 그때와 비슷하게 날 거라고 생각해요. 은가누가 팔 길이 8cm, 몸무게가 적어도 8kg 이상 이점을 가지고 경기를 하게 돼요. 사실 여기까지는 3년 전과 다를 건 없죠. 1차전에서도 스티페는 신체적인 열세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효 타격과 레슬링을 통한 압박, 그리고 그라운드 상위 포지션에서의 파운딩 및 포지션 유지 시간 등에서 월등한 경기를 했죠. 이번 경기에서 3년 전과 다르게 눈여겨볼 점은 둘의 나이인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승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첫 번째 요소라고 생각해요. 스티페는 한국 나이로 이제 40이고 은가누는 36살이에요. 스티페는 고등학교 때 레슬링, 야구를 시작해서 대학생 때 NCAA 디비전 1 레슬러, 야구는 NCAA 디비전 2 야구 선수로서 활동했을 정도로 약간 황당한 만능 스포츠인인데, 그리고 나서 복싱을 단 8개월만을 훈련한 상태로 클리브랜드 챔피언이 되고 복싱으로 전국 8강까지 갔어요. 그러면서 대학에서는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고 전공과는 별개로 졸업 후에 또 다른 대학에서 패러메딕 에듀케이션을 전공해요. 준의료 활동 종사자들이 가지는 전공인데 그 전공을 살려서 소방관으로 일을 하죠. 선수 생활을 하면서 계속 파트타임 소방관으로 일을 했어요. 심지어는 파이터를 그만두고 소방관으로 풀타임으로 일을 한 적도 있어요. 물론 지금도 파트타임 소방관으로서 일을 하고 있죠. 여러모로 황당하다고 느낄 만큼 대단하죠. 2010년도에 그러니까 스티페가 29살에 MMA 프로 무대에 데뷔를 해요. 상당히 늦게 데뷔를 했어요. 합입처럼 어릴 때부터 꾸준히 격투기를 한 게 아니라서 같은 나이대 선수들에 비해 그만큼 고질적인 부상 및 신체의 마모도가 적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몸의 내구도 자체가 좀 더 길게 유지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성기의 기량을 좀 더 길게 유지할 수 있게 되었을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프로 11년 차예요. UFC에서 나이가 가장 많았던 역대 챔피언들, 척 러델이 한국 나이로 39살까지 챔피언을 했고, 다음은 앤더슨 실바가 40살까지 챔피언을 했고, 그리고 랜디 커터가 47살까지 챔피언 벨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3명 모두 상당히 보기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미오치치 40살, 얀 블라코비치 39살, 이 두 명도 상당히 보기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죠. 미오치치 나이가 향후 1년에서 2년 혹은 2년에서 3년 안에는 신체적으로 어쩔 수 없이 젊은 선수에게 챔피언 벨트를 넘겨줘야 할 시점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번 경기가 될 것이냐 아니냐가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인 것 같아요. 미오치치의 나이가 존 존스의 월장과도 관련이 있어요. 존 존스의 월장은 잠시 후에 짧게나마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은가누는 이제 36살이에요. 2013년에 프로 첫 경기를 했어요. 28살에 프로 첫 경기를 한 거죠. 은가누도 상당히 늦은 나이에 MMA 프로 무대에 데뷔를 한 거예요. 은가누가 28살 때 카메룬에서 프랑스로 가려고 스페인 국경을 불법으로 넘다가 감옥에서 2개월 동안 수감이 되었었고, 프랑스로 와서 진짜 가진 것 하나도 없이 거지처럼 살다가 무료로 복싱을 배우게 되었는데 22살에 1년간 복싱을 배운 적은 있지만 제대로 복싱을 시작한 게 그때예요. 28살 2013년 8월이에요. 그리고 나서 3개월 만에 프로 MMA 무대에 데뷔해요. 28살이던 그 해에 은가누의 인생이 변한 거예요. 스페인에서 감옥에 가고 프랑스에 와서 거지로 살다가 복싱을 하게 되고, 그리고 프로 무대에 데뷔를 하게 되고, 그게 1년 동안 벌어진 일이에요.
프로 무대에 데뷔를 하고 난 뒤에 역사가 시작되죠. 스티페만큼이나 은간우도 영화 속에서 볼 법한 인생 스토리를 가진 선수예요. 그 뒤로 대부분의 상대를 경기 시작하고 초스피드로 KO시키면서 지금까지 온 거죠. 프로 선수 경력이 이제 8년이에요. 스티페에게 졌을 때 은간우가 MMA 시작한 지 5년밖에 안 됐을 때였고 이제 그로부터 3년이 더 지난 거죠. 지금 신체적으로 전성기라고 봐야 돼요. 지금의 MMA가 신체적인 능력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만 경험과 전략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스포츠가 되었기 때문에 스티페는 신체적인 전성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챔피언의 벨트를 지킬 수 있는 건데 스티페가 경험과 전략으로 커버할 수 있는 한계점에 거의 도달을 한 시점이고 은간우는 지금 MMA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시점인 거죠. 이제 경기의 흐름으로 넘어갈게요. 스티페는 NCAA 디비전 1 출신 레슬러답게 훌륭한 레슬링을 탑재했어요. 스티페와 은간우의 1차전의 승패가 사실 이 레슬링 때문에 판가름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번 경기에서도 스티페는 레슬링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큰 리스크 없이 은간우의 체력을 고갈시킬 수 있거든요. 당일 체중이 약 10kg 정도가 열세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스티페는 오펜스 레슬링을 통해 틱다운 그리고 자신의 체중을 은간우의 몸이 지탱할 수밖에 없는 포지션을 만들어서 은간우의 체력을 소진시키는 전략을 사용하게 될 확률이 많을 수밖에 없죠. 은간우는 오펜스 레슬링이 없고 스티페는 레슬링이라는 공격 옵션이 하나가 더 있다는 건 스티페에게는 상당히 큰 강점이죠. 지난 3년간 은간우가 스티페의 레슬링을 방어할 수 있을 만큼의 레슬링 실력을 키웠을까 하는 게 이번 경기에서 그 둘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두 번째 요소인 것 같아요. 과연 스티페의 레슬링을 방어하면서 자신의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했을까라는 질문인 거죠. 둘의 경기가 서브미션으로 끝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스티페는 서브미션으로 승리를 하거나 패배를 한 경기가 단 한 경기도 없어요. 은간우는 서브미션 승리가 4번이지만 UFC에서는 단 한 경기만을 서브미션으로 승리를 했고 스티페에게 레슬링 싸움을 걸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서브미션으로 경기가 끝나게 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죠. 스티페가 23번을 싸워서 20번을 이기고 3번을 졌는데 2번을 KO로 지고 1번을 판정으로 졌어요. 스테판 스트루브, 다니엘 코미오에게 KO패를 당했었고 주니어 도스 산토스에게 판정패를 당했었죠. 은간우는 18번을 싸워서 15번을 이기고 3번을 졌는데 3번의 패배가 모두 판정패였어요. 은간우가 승리했었던 경기는 11번을 1라운드에서 이기고 4번을 2라운드에서 이겼어요. 2라운드가 넘어간 모든 경기는 판정으로 패배했어요. 확률상으로 보면 은간우가 1라운드에 스티페를 KO시키지 못하면 승리의 확률은 상당히 줄어드는 것이고 2라운드까지 KO시키지 못하면 승리의 확률은 상당한 수준을 넘어서 사실상 경기에 패하게 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은간우는 한 방 한 방을 상대방을 KO시키기 위한 펀치를 내기 때문에 체력의 소모가 커서 시간이 갈수록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간우를 판정까지 끌고 갈 능력이 있었던 선수들은 은간우에게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은간우가 판정까지 간 경기는 모두 패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경기도 판정까지 간다면 스티페가 이길 확률이 압도적이라고 봐요. 정리를 해보면 서브미션으로 경기가 끝날 가능성은 거의 없고 판정으로 간다면 스티페가 승리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고 은간우가 스티페를 1라운드 혹은 2라운드에 KO시키느냐 아니면 반대로 스티페가 은간우를 KO시키거나 판정으로 가서 잡느냐의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은데 은간우는 KO로 패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1차전에서 스티페에게 상당히 많은 유효타를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모습을 보여준 걸로 봐서는 KO 승패가 나온다면 KO로 2번 패배한 적이 있었던 스티페가 KO를 당해 패배할 확률이 높긴 하죠. 은간우가 KO패가 없긴 하지만 스티페의 15승이 KO로 인한 승이었기 때문에 은간우가 스티페에게 KO를 당할 확률도 완전하게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봐요. 1라운드에 만약 은간우가 스티페에게 테이크다운을 허용한 뒤에 3분 정도 이상을 그라운드에서 보내게 된다면 은간우에게는 치명적인 결과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2라운드에 다시 한번 스티페에게 테이크다운을 허용해서 상위 포지션을 2분 이상 허용한다면 스티페와 은간우의 1차전과 같은 양상이 될 것 같아요. 은간우가 지난 3년간 얼만큼 레슬링 훈련을 했느냐 그리고 과연 스티페에게 한 방을 맞출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이제 자연스럽게 승자 예측으로 넘어갈게요. 전 스티페가 3라운드 혹은 4라운드 KO 승 혹은 5라운드 판정 승으로
경기에서 승리할 거라고 봐요. 스티페가 KO로 승리할 확률은 상당히 낮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승리한다면 판정으로 승리할 확률이 훨씬 많을 거라는 예상인데 은간우가 스티페에게 한 방을 성공시켜서 KO로 경기가 끝날 확률은 20% 정도라고 봐요. 5번 경기를 하면 한 번은 은간우가 이길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나머지 4번의 경기는 스티페가 이길 거라고 보기 때문에 80%의 확률로 스티페의 승리를 예측하겠습니다. 승패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스티페의 나이와 은간우의 3년간 레슬링 방어 실력을 생각해보면 스티페의 나이가 40이라고 하지만 마지막 코미와의 경기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로 봐서는 이번 경기 역시 괜찮을 확률이 높아 보이고 프로 선수 경력이 11년이라서 신체 마모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봤을 때 그리고 향후 한두 번의 경기는 충분히 경험과 전략으로 신체적으로 전성기에 있는 선수들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은간우의 3년간 레슬링 방어 실력이 분명 늘었겠지만 스티페의 테이크다운을 방어할 수 있을 정도로 늘었을지는 확실하지 않고 테이크다운을 방어한다고 하더라도 스티페의 그래플링 게임에 맞서서 체력이 소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기엔 3년은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스티페의 승리를 예측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스티페는 재경기에 상당히 강하다는 점이에요. 주니어 도스 산토스에게 판정패로 패하고 3년 후 재경기에서 산토스를 1라운드 KO로 잡았어요. 다니엘 코미어에게 KO로 패하고 1년 후 재경기에서 코미어를 TKO로 잡고 그리고 또다시 1년 후 코미어와의 3차전에서는 2차전에서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코미어에게 승리를 했어요. 스테판 스투르브에게 당했던 패배는 복수를 하진 못했지만 만약에 재경기를 했다면 아마 훨씬 더 좋은 경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복수를 할 이유가 없었죠. 스티페의 랭킹은 쭉쭉 올라갔는데 스투르브는 스티페에게 승리한 뒤에 12전 4승 8패를 기록하면서 랭킹이 계속 하락을 했기 때문에 둘은 재경기를 하지 못했죠. 미오치시는 완성형 파이터인 것 같아요. 전략도 좋고 경기 중에 상대방의 모습을 통해 즉석해서 자신이 준비해온 전략을 수정할 수 있을 정도로 파이트 IQ, 격투 지능 역시 상당히 뛰어나다고 보고 펀치 파워 역시 상당히 세고 물론 복싱도 좋고 더군다나 강한 레슬링까지 장착을 했기 때문에 낮은 확률로 걸리게 되는 한방 펀치가 아니라면 질 것 같은 그림이 잘 보이지 않아요. 모든 은간우의 경기가 대부분 그렇지만 이번 경기야말로 은간우의 한 방이 터질까 터지지 않을까 하는 걸 맞춰야 하는 도박이에요. 저는 언급한 대로 은간우의 한 방은 20%의 확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티페의 승리를 예상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의 승부 예측 프로 전적은 전패이기 때문에 저를 믿으시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봉착하실 수도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번 경기에서 스티페가 승리를 하게 되면 존 존스가 스티페를 상대로 헤비급 챔피언 결정전을 하게 될 확률이 조금은 높아질 것 같아요. 만약 은간우가 승리를 하게 되면 아마도 존 존스는 헤비급에서 은간우를 상대로 경기를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스티페와 존 존스와의 경기 역시 경기를 하기 전까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나마 확률이 있는 이유가 존 존스의 전성기는 이제 끝난 시점이라고 봐야 되고 라이트 헤비급에서 경기를 하려면 다시 한번 도미닉 레스와 경기를 하거나 얀 블라코비치와 경기를 해야 하는데 이 두 선수 모두 존스가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레스와의 경기에서 사실상 판정으로 졌어도 할 말이 없는 경기였기 때문에 얀 블라코비치와의 경기는 더욱 망설여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이제 전성기가 끝나는 시점인 스티페 미오치치를 상대로 슈퍼파이트를 하는 것이 어차피 비슷한 리스크를 가졌다라고 한다면 훨씬 이득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존 존스도 은퇴를 하기 전까지는 적어도 한두 경기를 더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헤비급 벨트라면 더군다나 나이가 40살이 넘게 되는 스티페라면 슈퍼파이트로 승부를 걸어보는 방향을 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은간우가 스티페에게 승리를 하게 된다면 둘의 전적이 1승 1패가 되기 때문에 스티페는 재경기의 명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은간우가 승리한다면 스티페와 재경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UFC 260 스티페와 은간우의 경기를 예상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전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